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화양지구 상업용지에 대해서 한번 상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화양신도시 현황, 그리고 상업시설이 어떤 용도가 되는가, 그 다음에 아파트 분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상업용지를.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이렇게 디자인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로 한 몇 가지를 선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로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개발을 하고 임대를 놓거나 분양을 할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양신도시 현황. 자, 하양신도시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평택역에서 서측으로 안중역이 있어요. 안중역이 있고 평택항이 있고 그쪽 중간 정도에 한 15,000세대 되는 신도시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양지구라 그러는데 저희는 화양신도시 이렇게 직칭합니다. 그래서 안중 출장소가 들어오고 종합병원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15,000세대 들어오고 한 개의 군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계획 인구는 한 5만 명을 보고 가구 수는 2만여 가구를 보고 있어요. 화양지구 사업개요. 5만 명이 상주하는 신도시 형성이 된다. 이곳에 상업용지를 투자를 하자. 아니면 상업용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건물을 짓자. 그것이 저희 방송국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화양신도시 개요. 저희가 이 자료는 저희가 그 블로그에다 올려놓을 겁니다. 블로그에. 그래서 초등학교가 총 4개, 한 8개가 들어쓰고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만 평이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서평택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상업용지가 어디 있냐?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여기 표시된 빨간색 비슷하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 자, 일반 상업용지는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오피스텔이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들은 상가를 일부 넣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넣으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건폐율은 80%, 용적률이 900% 되고 층수는 20층 이하, 1층도 되고 20층도 돼요. 그러니까 상업용지 가지고 있은 분이 굳이 20층으로 진단 생각하지 말고 1층에다가 그냥 상가 하나만 져서 세를 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층수 제한이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1층을 져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차 대수는 이제 이번에 많이 개정이 돼 있고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초등학교에서 200m 거리가 있는 곳은 다 되는 거고 초등학교에서 200m 이내는 뭐 제한이 있는 게 있겠죠. 일반 상업용지가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용지의 특징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안정출산소 종합병원이 들었으니 좋은 상권을 기대하면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아파트 분석. 아파트 수는 주황색 돼 있는 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거의 분양이 다 끝났고 지금 한 4개 지역이 지금 계획 안 하고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분양이 다 끝났다. 그래서 뭐 세대수 입주연원을 이걸 다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 상업용지는 정 가운데 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공영청사, 안중출산소, 안중출산소 옆에는 종합병원, 그리고 동측이랑 남측에는 아파트가 한 4,000여 세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화양신도시 상업용지를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구역은 아파트에 붙어 있는 쪽.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내 상가와 비슷하게 개발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2구역은 안중출장소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 안중출장소와 관련된 뭐 설계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이 들어오기가 좋다 말씀을 드리고 3구역은 종합병원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메디칼, 병원, 약국 이런 쪽으로 3구역은 개발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4구역은 가운데 있어요. 보행자 상권이기 때문에 목자타운으로 형성될 것이다 보고 그 다음에 세로측 메인 도로를 5구역으로 봤어요. 5구역은
메인 도로변에 있으니까 뭐 은행이나 뭐 자동차 전시장, 가전 전시장 이런 쪽이 개발되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구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양신도시 1구역. 1구역은 아파트가 쭉 옆에 동축, 남축이 붙어져 있어요. 그걸 1구역인데 여기는 아파트 주출입구 앞에 위치해 있으니까 아파트 편익시설들 위주로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에 못 들어가는 업종들 이런 것이 개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각 단지 내 상가의 특징을 살려 MD 구성이 좋다. 그래서 차량 진입보다 도보로 고객하는 유입이 많기 때문에 슬리퍼 상권, 그러니까는 슬리퍼 상권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구역 상업용지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구역. 2구역 상권은 공공경사, 안종출장소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1과 광장 2가 연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고객 유입이 많은 겁니다. 아파트도 있고, 안종출장소에 관련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2구역 상업용지는 공공청사의 특징을 살려 MD 구성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3구역. 3구역은 평택 화양 종합병원이 개통이 되는 겁니다. 개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25년도에 예정되어 있는데 좀 늦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평택 화양 종합병원 바로 앞이기 때문에 약국위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는 공공청사가 있고 병원이 있고 그래서 소아 응급 의료센터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도서관, 실내체육관도 그 인근에 들었으니까 뭐 상권이 약국 의원 중심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3구역 가지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구역. 4구역은 상업용지 가운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장기적으로는 이 자리가 훨 좋은 겁니다. 사실은 뭐 차가 다니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이렇게 도보로 다니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MD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정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는 사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좀 리스크가 있으니 좀 적게 개발을 하고 나중에 땅으로 파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땅으로 해주신 분들은 굳이 뭐 10층, 20층 계약하지 말고 그냥 1층으로 간단하게 주차장이랑 음식점을 넣어서 개발하다가 나중에 형성이 됐을 때 토지와 건물을 파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같습니다. 자, 5구역. 5구역은 그 화양지구 메인 세로축에 붙어 있는 그 상업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눈에 띄는 상권으로 큰 업종이 좋다. 뭐 자동차 전시장, 전자 전시장, 그리고 좀 구체적인 MD를 해서 뭐 다이소나 이런 눈에 띄는 것들,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상으로 상업용지 1구역에서 5구역을 살펴봤고, 자, 예상 건물 디자인입니다. 뭐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맨 왼쪽에 있는 건 저희가 몇 번 저희 방송국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 지제역에서 지제역 에듀타워로 개발하는 현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이제 골조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우측 옆에 거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전체 오피스 타운으로 했을 때는 색다른 디자인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좋은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 댓글에 올려놓으시면은 참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 결론. 자,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신도시 상업용지는 정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이 크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잘 잡아야 되고 위치에 따라 사업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상업용지 사기 전이나 아니면 건축하기 전에 한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누구냐? MD, 들어오는 업종을 예상하여 건물을 짓자. 이거고 두 번째로는 금융을 잘 이용을 해서 금융을 좀 활용을 하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건물도 내가 원하는 건물이 아니라 임차인이 원하는 건물. 그리고 이 건물을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사람이 원하는 건물. 이것이 니즈이기 때문에 내 니즈보다도 사는 사람, 임차인 니즈를 파악하는 게 좋다.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상업용지를 보유가 있으면 빨리 건축하는 게 MD 구성이 좋아요. 왜냐하면 좋은 업체 뺏기거든요. 예를 들어 다이소는 이 건물의 화양지구에 1개 내지 2개입니다. 거의 1개거든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요즘에 잘 나가는 파리바게뜨는 2개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북측 하나, 남측 하나. 그러니까 좋은 옵션을 미리 잡는 거죠. 베스킨라빈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나가 들어온다고 예측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미리 MD 잡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자, 6번째, MD 근성을 명확해야 해요. 학원 건물이나 병원 건물이나 음식점 건물, 이렇게 조화이롭게 해놓은 게 좋아요. 뭐 병원만 하는 것도 좀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서 참 요 자리는 어떤 테마를 갖고 하는 거가 이게 중요하고, 또 저가 이제 상업용지 건물을 많이 짓다 보면은 뭐 이런 꿀팁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내가 1000평을 진다. 그러면 1000평을 다 임대를 놓으면은 공실이 많아요. 분양도 마찬가지예요. 다 1000평이면 한 700평 팔고 300평은 내가 직영하는 매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 정도는 내가 직영할 수 있는 매장을 좀 잘 만들어서 이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다이소는 임대를 많이 없거든요. 다이소랑 미리 접촉을 해서 내가 2층, 3층은 1층이랑 일부, 2층 일부로 해서 다이소를 유출을 시키고 거기를 싸게 주는 거죠, 임대를. 그러면 다이소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비싸게 나가는 겁니다. 꼭 다이소를 칭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30% 직영하는 게 어떻게 좋겠느냐. 예를 들어, 이제 베이커리가 많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하면은 1층, 2층을 좀 베이커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뭐 좋은 그 브랜드에서 싸게 주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많이 입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남들과 차별되게 이쁜 건물. 코스트를 낮추고 밸류를 높이는 건물. 그러니까 너무 돈 많이 들여서 짓는 건물보다 돈도 적게 들고 건물을 높일 수 있는 건물, 이런 걸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비용을 낮추고 밸류를 높이는 건물을 짓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찾으시는 여러분이 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업용지나 아니면 내가 투자하는 상업용지가 좋은 MD 구성이 되는 건물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평택 지적방송국에서 화양지구 상업용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알찬 재료와 좋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힘이 되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